혹시 오늘 아침 일어나서 몇 걸음 걷는데 한쪽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계단 오르다 발이 걸려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다고요? 그 작고 평범한 신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사망 원인 1위. 그 무서운 병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가 얼굴이 아니라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경색이 오기 전 다리가 보내는 7가지 정확한 구조 신호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8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 10명 중 5명이 발병 한 달 전부터 다리에 이상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뇌 속 혈관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다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는 뇌보다 먼저 가장 정직하게 그 신호를 전달하죠. 왜 하필 다리일까요? 뇌에서 다리까지 신경이 전달되는 거리가 가장 길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조금만 막혀도 가장 먼 곳에 있는 다리부터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수돗물을 쓸 때 수압이 약해지면 가장 먼 화장실부터 물이 약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 다리부터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신경학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혈관이 조금씩 막히기 시작하면 몸의 가장 끝부분인 다리와 발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정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경색이 오기 전 다리가 보내는 정확한 신호 7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나타났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3가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 다리가 보내는 신호 7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무릎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없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뇌의 운동신경이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류가 불안정해지면서 뇌가 다리로 보내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잠깐이었는데 괜찮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집에 불이 났다가 저절로 꺼진 것과 같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불씨는 남아있는 거죠. 언제든 다시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시적인 다리 힘,
빠짐을 경험한 사람 중 30%가 2주 내에 뇌경색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가 절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걸을 때 한쪽 다리를 끌듯이 걷게 되거나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 있으셨나요?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바닥이 바닥에 제대로 닿는 느낌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쪽만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혈류 장애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신경 전달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때 좀 쉬면 되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고 결국 회복 불가능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면 이것도 주의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특히 한쪽 다리만 자주 저린다면 이건 더욱 심각한 신호입니다. 양쪽 다 저리면 전체적인 순환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저린다면 뇌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한쪽 신발 밑창이 유난히 빨리 닳는다. 이건 본인도 잘 모르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신발을 보니까 한쪽 밑창만 유난히 많이 닳아 있더라.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건 몸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쪽 다리에 더 힘을 주거나 한쪽을 끌면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에서 양쪽 다리로 보내는 신경 신호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거죠. 평소에 신발 밑창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특히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자주 신으시는 분들은 밑창 상태가 건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유난히 많이 닳았다면 단순히 새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건 걸음걸이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신호, 자꾸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한다. 요즘 자꾸 발이 걸려요. 평평한 길인데도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이 걸려 휘청거렸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균형을 잡는 뇌의 손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손에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혈류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넘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요? 아닙니다. 다음번엔 정말로 넘어질 수 있고 그때는 골절이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골절 때문에 오래 누워 계시다 보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상사고로 병원에 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뇌경색 진단을 받습니다.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원인이 뇌혈관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발이 걸린다면 이건 단순히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의도치 않게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걸을 때 다리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는 증상 있으신가요? 이건 혈류 불안정이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경련이 일어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사이 혈액순환이 더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발끝이 시리다면 이것도 혈액순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인데도 발이 차갑다거나
양말을 벗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이건 혈액이 다리 끝까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액순환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시죠? 자다가 혈이 안 통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밤새 혈액순환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초기 증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아침에 다리부터 무거워지는 겁니다. 특히 이 증상이 매일 반복된다면 만성적인 혈류 장애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고 10분 정도 있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 놓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신호.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아까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괜찮네요. 조금 전에 다리가 저렸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 오히려 더 방심하시게 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TIA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경색이 오기 직전 단계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본격적인 뇌경색이 올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아졌으니까 괜찮겠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마치 지진이 오기 전 전조 지진과 같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가 멈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곧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니까요. 실제로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 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절반 가까이가 뇌경색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올해 72살이십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무슨 일이지? 다행히 주변에 벤치가 있어서 앉아 계셨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답니다.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죠. 그런데 이틀 후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집 안에서였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오른쪽 다리가 말을 안 듣더래요. 그때 옆에 계시던 며느리분이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상한데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며느리분이 강하게 주장해서 결국 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좌측 뇌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까지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첫 번째 신호 때, 그러니까 산책하다 주저앉으셨을 때 바로 병원에 오셨더라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걸어 다니고 계셨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후유증이 남은 건 이틀을 기다리신 탓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신호를 느끼고도 그냥 넘기고 계십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정확히 4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마비 없이 완치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나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평생 남습니다. 증상이 딱 5분만 나타나도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 5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왼쪽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조금 걸으면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지 않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신고해서 생명은 건졌지만 지금도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아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6개월 전 그 아침 증상 때 검사만 받았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는 뇌경색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전이 생깁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간단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괜찮을 거야 하고 검사를 미루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체크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은 가정에서도 쉽게 잴 수 있습니다. 혈압계 하나 장만하셔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140 이상이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뇌경색 예방법입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깨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걸을 때는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물을 한 병 들고 가세요.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한 개비가 뇌경색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금연 상담과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로 금연 후 1년만 지나도 뇌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하루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혈관도 재생되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할 수는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입니다.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 힘 빠짐, 저림이 반복되면 바로 병원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 저림, 힘 빠짐, 휘청거림 이 세 가지 증상이 반복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괜찮아질 거야 하는 생각은 독입니다. 증상이 잠깐이었어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와 뇌 촬영으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 촬영이라고 하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서 기계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없으면 안심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병원 가는 게 번거롭고 귀찮으시겠지만 그 번거로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방법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꼭 드세요. 밤사이 우리 몸은 땀으로 물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액이 가장 걸쭉해지는데 이때 뇌경색이 많이 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셔도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외식을 하실 때도 간 좀 싱겁게 해주세요 하고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입맛이 없으실 수 있지만 한두 달 지나면 적응되십니다. 그리고 싱거운 음식이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걱정이 더 커지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립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나는 건강한데 뭐 하러 검진을 받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건강할 때 받는 게 검진입니다. 아플 때 받는 건 검진이 아니라 진료입니다. 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앞서 가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는 뇌보다 먼저 가장 정직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신호 꼭 기억해 주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다리가 절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한쪽 신발 밑창이 빨리 닳는다.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다.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린다. 아침에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 그리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세요. 그냥 좀 쉬면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괜찮겠지보다 한번 확인해 보자는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한 걸음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다리가 전하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신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119에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안내해 주십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119의 도움을 받으세요.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